자, HLB 그룹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HLB 테라피틱스가 9월에만 21% 올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HLB 테라피틱스는 이제 시작이에요. 물론 제 생각이에요. 왜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냐면, 월봉에서 금방 설명드렸듯이 20개선을 돌파해 준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거꾸로다가 20개선을 깬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자, 이 주식이 언제부터 급등을 했냐? 거꾸로 뒤집어 놨을 때 얘기예요. HLB 테라피틱스가 예전에 20개선을 돌파해 주자마자 쫙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차트를 뒤집어 놨을 때 얘기인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20개선을 깨자마자 주식이 폭락했다는 얘기죠. 언제냐면 정확하게 21년도 1월 달이에요. 21년도 1월 달에 20개선을 깨자마자 폭락을 했고, 가격 조정이 들어왔고, 기간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제 좀 룰루랄라 한말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HLB 테라피틱스를 계속 얘기했죠. 20개선 돌파하는 12,900원대, 12,900원대에서 계속 사라고 그랬죠. 얘가 제일 좋다고. 그런데 지금 좀 높아졌어요. 자꾸 높아질 거예요, 이제. 자, 12,900원, 13,000원에 놓쳤더니 이제 15,000원이 됐어요. 오늘 볼 11,000원 찍었어요. 자, 앞으로도 길게 봤을 때 절대 20개선이나 5개선 해서는 안 돼요. 자, 주봉에서도 엄연히 60주선, 수급주선도 다 뚫어놓고 있고, 이제는 주봉에서 5주선 변곡점까지 뚫고 있죠. 뭔 얘기냐면, 아무리 심하게 밀려도 5주선만 깨지 않는 한 매물대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이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단지, 요렇게 여기에 매물대가 많아요. 15,000, 16,000원대 매물대가 많은데, 여기를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19,000원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7,400원 차선 제일 좋았겠지만, 여기서 5개선 돌파해 사놓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벌써 2배죠. 이때 가격이 22년 5월달이니까 5, 6, 7, 8, 9, 6개월만 참았으면 내가 주식을 2배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월봉 바닥에서 5개월선을 돌파해주고 나갈 때 위력이 이 정도예요. 20개월선은 두 번째 돌아 나가는 거예요. 또 그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7, 8천원대 매수해가지고 지금 파너도 좋았는데, 어쨌거나 이때 못 팔아가지고 다시 눌림목 졌을 때 12,900원, 12,000원대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다시 19,000원 가는데 여기서 살려고 하면 힘들어지죠, 이제. 자꾸 살 자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못 사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 높이 가 있죠. 그럼 저 높이 갈 때 이제 사면 어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게 살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또 월봉에서 수급개선인 60개선까지 찍고 날아가고 있는데 23,000, 4,000원 가서 이제 HLB 테라피틱스를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장기 투자는 여기서부터 사신 분들이 하는 거죠. 수익권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디서 팔 걸지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팔 걸지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게 보면 이렇게 20개선 위에 있죠. 앞으로도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아직도 매수를 하고, 지금 내가 이 친구를 다시 들어가 있다. LT를 다시 들어가 있다. 그러면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셔야 돼요. 이젠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깨자마자 손절 깨지 않으면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돼요. 장기 투자자다. 그럼 요번 주도 사고 다음 주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는 흐름과 추세가 좋고, 그러면 HLB는 HLB 생명과학은 안 좋냐? 역시 HLB하고 HLB 생명과학도 추세가 엄청 좋아요. 자, HLB를 봅니다. 오늘 22선 뚫었어요. 자, 공매도 잠깐 볼게요. 뭐 공매도 사실 크게 신경 쓸 건 아닌데 그냥 볼게요. 자, 2%대 공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유증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HLB 생명과학도 그죠? 공매도가 좀 줄었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이 투자자 매형 동향도 이것도 오랜만에 얘기해 볼게요. 투자자 매형 동향 보고서 가끔 이거를 수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개인만 파네. 여기는 수급 좋아졌네. 근데 이날은 외국인이 파는데 왜 올라갔지? 이런 건 수급 아니에요. 이런 게 수급이 아니라 어차피 그동안 외국인이 사든 개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누가 사든 간에 무조건 20개선 지켜줬죠. 누가 지켜줬는지 모르겠지만 지켜줬습니다. 잘 지켜주고 있고, 저번 달 종가상이 지켜줬기 때문에 추세가 아주 쨍쨍하게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9월달은 악몽의 한 달이라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저가를 찍었고 다 폭락했어요. 신저가를 찍었다는 얘기는 월봉 대바닥을 닫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HLB는 20개선을 지켜주고 있고, 이번 달은 아예 출발선상 자체가 5개월선 이하죠. 5개월선 위인데다가 지금 일봉에서 보면 21선 뚫어주고 있죠.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내일 들어와 봐야 하는데, 자, 주봉에선 수급주선 6선조차 깨지 않고 있는데, 내일 만약에 5주선을 다시 뚫고 나간다. 그러면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하고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리버세라님의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죠. 자, HLB 생명과학을 봅니다. 이 친구는 월봉에서 보게 되면
똑같아요. 전혀 저번 달 종가상 20개선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전 뉴스보다도 자리만 딱딱 체크가 나가는 게 좋은데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 뿐이니까 그냥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아직 수급주선을 못 돌려놨기 때문에 20개선 기준으로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추세는 흔들어서 나갈 수 있다. 돌아 나가고 있는 거고. 자, HLB 짝이 조금 위험했었는데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역시 20개 지켜주고 있죠. 즉 15,300원대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오늘이 월 초인데 전혀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황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엘테를 좀 볼게요. 엘테는 아까 알려드렸고, 좀 알려드렸구나. 자, HLB 글로벌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죠. 현재 주식 H가 낮고 싸기 때문에 여기서 모아가는 게 맞아요. 잘 모아나가고 주봉에서나 월봉에서나 추세를 못 돌려놨기 때문에 언제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주가 H는 낮기 때문에 주가 H가 낮고 싸기 때문에 여기부터 모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터스는 일단 피하고 보고 제가 좋은 자리 올 때 알려드릴게요. 지금 좀 편하게 보는 게 맞고 자, 올리패스가 이제 물론 오늘 시장이 좋아서 그렇게 뭐 딴 건데 올리패스는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온 부분이 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계세요. 오늘 20일선 회복해줘서 내일 잘하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 6% 갔다 왔는데 짧게 볼 때도 그냥 5,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되고 유틸렉스가 급등했습니다. 앞전에 대량거래가 잘 들어와 있는 종목이죠. 5일선 6,286원이죠. 자, 6,700원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자, 5일선 회복해주고 있네요. 5개월선. 괜찮다 이 친구. 6,740원. 6,700원대 5일선만 심하게 훼손하지 않은 매수 얼마나요? 그러면 앞전에 이층에 조정받는 이유가 2배 정도 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다시 들어가시고 잘 보기 좋아하고. 프레스티바이오로직스나 파마도 실제로 보면 일단 파마보다는 로직스의 대량거래가 제가 엄청 마음에 들어서 이 친구도 이제 그 5일선 위에 올려놨거든요. 내가 굳이 파마를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5일선 근처에서 매수, 내일도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돌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바이오가 지금 오늘 대마 관련 좀 이슈가 몇 개가 있었는데 대마 관련 흐름이 아직도 좋아요. 대신에 이제 화일약품은 이 상신리 공장이 중단됐는데 화재가 났어요. 이 화재가 일어난 건 사실 다 복귀를 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주가가 떨어진 건 어떻게 보면 주식 싸게 사주는 기회가 되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9% 급등했는데 이렇게 앞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는 애들이 다시 눌림 목적으로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바이오 같은 친구 잘 보고 계시고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주봉에서 추세는 아직 못 돌려놨는데 일단 5일선 근처 매수. 내일 같은 날 음봉으로 만약에 5일선까지 쭉 밀리면 매수를만 하고 한 번 더 뛰면 일단 241선이나 21선까지 가락률이 커요. 꾸준히 봐야 되고 화일약품은 오늘 저점 찍고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이게 이제 화재권 때문에 그린데 사실 화재권으로 인해서 이 이상은 더 안 밀릴 것 같아요. 물론 1840원 깨면 손절하면 되는데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C트론 너무 많이 사지 말고 그냥 HFL 관련주가 제가 꾸준히 볼게요. 아직 추세는 못 틀어놨어요. 추세 못 틀어놨는데 일봉에서 5일선 돌려놨으니까 잠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자, 매드팩터도 5일선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는 바닥권이긴 한데 일단 5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해요. 5개선 밑에 있으면 추세선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일봉에서 저점을 깬다든가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는데 내일 같은 날도 역시나 5일선 안 깬 매수 그죠? 5일선 안 깬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진흥생명과 5일선이 올려놨죠. 월봉 해치가 원체 낮아요. 미국 바이오주 관련주인데 원체 낮고 앞전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어 또 뛸까봐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차바이오텍도 5일선이 깔끔하게 올려놨어요. 이제 관심 가져도 돼요. 이제 차바이오텍도 이치가 낮아서 물론 장기적인 지표들은 하나도 못 들어섰기 때문에 5일선 깨면 손절을 각오로다가 5일선 근처 매수가 맞습니다. 자, 지노맨 컴퍼니도 올려놨죠. 자, 5개월선 기준 매수고 5일선 기준. 자, 장기적인 지표는 다 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셔야 돼요. 이게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우하향일 때,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우하향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일봉상에서 5일선 깨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장기적인 지표가 좀 우상향을 뻗어 있을 때는 5일선 깨도 괜찮은데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 우하향할 때는 주식이 추세에 순응을 하기 때문에 툭 떨어져요. 자, 에콜론이 좀 애매하게 끝났는데 에콜론이 5개선 자리가 얼마냐면 14,600원이거든요. 그 위에 있어요. 아직도. 이전 지켜주고 이 친구가 이슈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잘 올라왔죠. 이 친구. 오늘 저점만 깨지 않으면 매수. 오늘 저점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 5개월선 돌파한 시도 실패했거든요. 저번 달에 못 돌려놨어요. 돌려놔야 좋은데 못 돌려놨는데 한 번 돌파해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갈 확률이 있어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길게 그냥 6개월 1년 이렇게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브지 관련주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화이브지 관련주들도 앞으로 미래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머큐리가 2배 빠른 와이파이 6206을 출시했습니다. 뭐 그런 건 알겠는데 머큐리가 예전에도 며칠 전에 급등했었죠, 이 친구. 쫙 급등했다가 시장 떨어져 그냥 무너졌는데 이 거래량이 생각보다 만만찮아요. 그래서 머큐리 실질적으로 또 뛸 확률이 있어요. 자, 5일 선거점 매수죠. 매수 깨면 손절. 월봉의 위치는 낮아요. 낮은데 이 추세가 이 우상향으로 틀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들이 완벽하게 추세를 틀어놓은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냐면 아차하면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자, 시장이 완벽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우리넷 같은 경우도 앞전에 이제 이 친구는 거래가 잘 터진 친구거든요. 월봉의 치가 낮죠. 그래서 우리넷 같은 친구도 다 5일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이노와이리스는 아직 못 뚫어놨기 때문에 대기예요. 자, 와이어블, 기가래 이 두 친구는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5G, 6G 관련해서 가장 끼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 두 개 다 추세를 못 틀어놨어요. 우리나라 종목이 다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HLB하고 HL생명과학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다 추세를 지키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종목들이 천몇 개가 다 신저가를 찍었다는 얘기는 다 월봉 대바닥을 닫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 추세를 잘 유지해준 종목들이 없어요. 그런데 내일 만약에 하루 더 시장이 좋아진다고 봤을 때 와이어블 기가래에는 순간 잘 뛰어요. 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툭툭 뛰죠. 이날도 기가래가 20% 갔다 왔고 와이어블도 막 이렇게 순간 뛰거든요. 근데 둘 다 5일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와이어블 기가레인이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순간 21선까지 뛰어요. 그러면 와이어블 기준으로 수익률이 한 14% 나오는 거예요. 기가레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21선까지는 뛸 수 있다고 보시고 대한광통신도 사실 5G, 6G 관련해서 잘 뛰긴 하는데 월봉에서 추세가 좀 깨질 뻔했어요. 자,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주봉에서도 이 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역시나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5G, 6G 관련주들 중에서도 5일선 돌파해주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보고 RF 머티리얼즈가 사실 좀 끼가 있어요. 이 친구도 잘 떴다가 심하게 밀렸다가 이날 떴죠. 29%의 상한가 근처부터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월봉 H가 RF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낮죠.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자, 일봉에서 보면 5일선 회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RF 머티리얼즈 내일 보고 있어야 돼요. 5일선 깨자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 삼성페이?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애플페이, 삼성페이를 좀 보게 되면, 얼마 전에 한 번 뛴 섹터는 또 떼요. 애플페이 관련 이슈다가 많이 뗐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정보통신 같은 게 대장주긴 한데, 월봉에서 위치가 높아서, 이 친구 무조건 조심해야 돼. 또 월봉 고점에 쫓아가서 몰리시면 안 돼요. 이런 데 몰리면 답 없어요. 쫓아가지 말고. 내가 이런 종목 살 때도 기준이 무척 중요한데, 대장주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굳이 한번 사보겠다. 그러면, 혹시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특히 다른 친구들보다 더 타이트하게 손절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월봉 바닥에 있는 거, 예를 들면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는 바닥권에 있거든요. 이 친구도 애플페이 관련주예요. 그런데 일봉에서 5일선 깨도 굳이 손절 안 해도 돼요. 이 친구들은. 이 친구 굳이 손절 안 해도 그냥 잘 나중엔 다 올라갈 건데 한국정보통신 같이 월봉에서 이미 목표가를 찍고 높은 친구는 잘못 손절 못하게 되면 피해가 엄청나게 크게 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조심해서 보시기 바라고. 한국전자금융은 이제 5일선 근처 딱 매수 타임이죠, 내일이. 자, 한국전자인증도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월봉의 치가 낮아요. 돌아나갈 확률이 더 크게 클 수 있고. 자, 한국정보인증도 똑같이 보면, 월봉에서 보면 바닥권에 있죠, 지금. 일봉에서 5일선 돌려줬으니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사실은 월봉 바닥권에 있는 친구들은 좀 떨어져도 가만히 냅두면 나중에 다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루는 추세가 좋은데, 이식교선 좀 돌파해주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2678원. 못 돌파해줬구나. 더 돌파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240에서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사실 2루는 추세가 이뻐요. 이 친구 이쁜데, 저번에 9월달에 시장 무너지면서 무너진 거거든요. 또 돌려놔야 되는데. 자, 살짝 깼네요. 5개선이 얼마야? 2555원. 주봉. 60주선. 자, 240. 요건 차가 매수 타임이죠. 깨자마자 손절하는 게 맞는 거고. 자, KG니시스, KG512에서 많이 급락해서 좀 겁나시죠. 근데 사실 이 친구도 원체 싸야 지금 주가. 물론 우리나라 시장 무너지면 이런 데도 오고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사놓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좋은 자리 가는데 근간에 너무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당연히 시장이 저렇게 폭락했는데 안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시장만 돌아 나간다거나 나중에 또 애플페이 이슈가 반드시 또 한번 나와요. 그러면 그때 크게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아톰도 관련인데 아톰은 좀 다른 이슈도 있어요. 일단 위치는 낮아요. 자, 주봉에서 추세 전환 못 해놨기 때문에 일봉에서 봤을 때 5일선 근처 매수. 여기죠?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섹터들을 다 살펴봤는데, 좀 못 살펴본 종목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육아 관련주들도 한두 번 더 뛸 확률이 있어요. 오늘 잘 올라갔는데, 육아 관련주들도 대표적으로 보면 시장 무너지면서 월봉 다 대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육아 관련주들도 제로투세븐을 기준으로 전부 다가 5일선을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육아 관련주들도 5일선 근처 매수. 그리고 짧게 볼 때는 20일선 근처에서 전부 다 익절 처리하시면 돼요. 자, 1시간 동안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너무 시장이 무너지고 그럴 때 너무 겁내지 않고 잘 모아나가시면 시장은 망하지 않죠. 절대 안 없어져요, 주식시장. 절대 안 없어지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잘 기다리면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수익을 줄 만한 종목들이 꽤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어쨌거나 HLB 그룹주도 행보가 너무 좋으니까 특히 우리 멤버님들 중에 HLB 그룹주 가신 분들이 많고 또 제 영상을 또 HLB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HLB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 다른 종목들도 HLB만큼 크게 관심 가지시고 나중에 좋은 수익들을 다 줄 수 있으니까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